이제 국내 시장 집중하겠습니다. 종목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 첫 번째로 참 좋은 여행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지금도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이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근데 이제 사고를 당한 단체 관광객이 이 참 좋은 여행 상품을 이용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사흘간 반등을 시도합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 가운데서는 슈퍼개미로 불리우는 이 박영욱 대표가 참 좋은 여행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원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이제 대표 슈퍼개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이 시각 현재 7,61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하고요. 이어서 게임주도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넷마블 보겠습니다. 3% 가까운 상승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작 게임 있잖아요. BTS,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BTS 월드가 이번 달 26일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있고 또 이미 최근 출시를 한 7개의 대죄라는 이름의 게임도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넷마블 122,500원 기록되고 있고요. 신흥 SEC 보겠습니다. 요즘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진짜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하루 이틀 정도로 매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잘 나가는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이 종목만 하더라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20% 정도 올라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4만 원대 돌파했습니다. 올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이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2차 전지 관련주 2조, 파워로직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업체는 카메라 모듈 사업도 가져가다 보니까 요즘 부각되고 있는 2개의 사업군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 주가 잘 나갑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14,150원 올라와 있는데 더 갈 수 있을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인공은 자동차주죠. 기아차 4% 넘는 상승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2%대. 이 외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많잖아요. 이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소식. 대체 며칠짜리 약발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주 요즘 얘기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죠? 네,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에서 워낙 강한 모멘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만들어줄 만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품주들에서 워낙 이제 접어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모멘텀이 라든지 이런 투자 심리 강화되는 요인이 생기게 된다라면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 멕시코 관련된 관세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 부분 자체는 사실 기아차에게 투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한 400개의 업체가 멕시코 쪽으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을 했고 거기서 이제 K3를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뭐 사실 생산 대수만 놓고 본다면 매출액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기는 하지만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멕시코 관세 부과가 됐을 때 이 하락을 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확실히 요거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게 된다라면 사실 뭐 중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욱더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 자동차 소비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많은 부분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펠리세이드 관련해서 뭐 지금 예약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거의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워낙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지금 주문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게 됐을 때 일단 자동차주 관련돼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 워낙 좋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경우에 워낙 예전부터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네. 부분 자체가 이번에 조금 중심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완성차 업체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품주들? 그중에서도 큰 업체 또 뭐 중소 좀 조그만한 업체들 나눠볼 수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관심 돌렸을 때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좀 괜찮을까요? 당연히 수익률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부품주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에 반해서 일단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주들이 계속적으로 갈지 말지에 대한 약간 바로미터격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기아차, 현대차가 어느 정도 주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그거를 오버슈팅을 나오면서 더욱더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워낙 없는 업체들이 좀 많고요. 한쪽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잘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이 실적이 있으면서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체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뭐 자동차 쪽 얘기를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파워로직스입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이 파워로직스는 그보다도 또 휴대폰 부품에 그렇죠. 대해선 뭐 번뜩 떠오르는 업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주가 진짜 강해요. 정말 잘 나갑니다. 올해 내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더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카메라 모듈 업체 계속적으로 사실 파워로직스뿐만 아니고요. 뭐 파트론이라든지 MC넥스라든지 캠시스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대부분의 사실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주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웨이 제재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게 수혜로 이제 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웨이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히 경합도가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정말 부품에 대한 리오더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나오게 된다라면 사실 카메라 모듈 업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하웨이 제재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중저가 폰에서도 이제 프리미엄화 자체가 이제 카메라 개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카메라 모듈 업체들한테 좋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프리미엄 폰면에서만 이제 카메라 대수가 사실 3개, 4개가 채택이 됐었는데 이제 중저가 폰에서도 카메라 개수가 3개에서 4개가 다 대부분 다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됐을 때 당연히 카메라 모듈 업체 뭐 단가가 뭐 이 올해 이후에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Q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가격 자체도 워낙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가격도 좋고 Q도 늘어나는 그 물량도 늘어난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실적적인 측면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주가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게 된다면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 한 3배 정도 올라온 그렇죠.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번 연도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5G가 사실 3배, 4배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조금 더 더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네. 갈게요. 네. 예. 이어서 신흥 SEC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오셨을 때 전기차 관련주 하나 본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언급이 돼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신흥 SC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고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네. 한 4%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좀 부분 상승폭 줄여놨네요. 자체를 네. 계속적으로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사실 ESS 화재 원인 같은 경우에 내일 10시에 맞아요.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네. 뭐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복합적일 하고 것이다. 있기는 하지만 복합적이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공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체한테 책임이 일부 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과
함께 물량을 좀 정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사실 삼성 SDI 쪽으로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 SDI의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신흥 SEC의 실적도 상당 부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수익성 위주의 이제 발주를 내리다 보니까 네. 사실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 1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공장이 좀 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한 20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40% 이상 증가하는 이 수치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다. 더욱더 실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갈 거고요. 네네. 오늘 지금 3개 살펴봤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일장 탑픽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쪽으로 한번 힘 실어볼까요? 조금 리스크 있는 선택이기는 한데요. 신흥 네. SEC 같은 경우에 만약 ESS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내일 뉴스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이 주가의 가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더 빨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10시에 발표된다고요. 네. 그 내용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또 대응 전략 잘 짜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래소가 탄력이 더 좋습니다. 오후장의 탄력이 더 좋아지면서 2100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20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입니다. 1.2%의 탄력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오름세 보이면서 720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호가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고점 부근에서 마감 대기합니다. 삼성전자 1.3%의 오름세, SK 하이닉스도 2%대 견조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멕시코발 쇼크가 해소가 되면서 2.1%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도 거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주가 방향을 마지막 와서는 위로 틀어냅니다. 신라젠 제외하고는 1위부터 5위까지 월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HLB는 외국인의 수급이 5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0.8%까지 오름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봤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중국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액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21,100엔 선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현재 1%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타서 코스피 고점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2,09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출발 자체가 좋았습니다. 갭상승으로 2,087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1.3%의 오름세 보이면서 금요일과 비교해서 26포인트나 훌쩍 뛰어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 비교해서는 탄력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6거래일 정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누적이 된 걸까요? 0.6%의 오름세였고요. 금요일과 비교해서 4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72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점검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오늘 아주 강하게 샀는데요. 연기금이 기관의 매수를 주도를 했습니다. 2,071억 원이나 사내면서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도 매수량이 점점 장 마감 갈수록 커졌습니다. 1,127억 원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팔아내면서 지수의 오름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은 260억 원 팔아냈고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팔았습니다. 576억 원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마쳤습니다. 특징주입니다. 5G 관련주들 최근에 순환매가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5G 신호를 더 멀리 보내는 분산장치 개발에 들어간 FR텍이 강세를 시현합니다. 신고가가 장중에 나왔는데요. 전거래일도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출발 자체도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5,31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10%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골프웨어 패션 브랜드인 가스텔 바작인데요. 코스닥에 처음 입성을 했습니다. 코스닥 새내기 주인데요.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 이 공모가 대비 상회하면서 그래도 첫 거래일 순항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 오름세 보였고요. 19,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